개념책 65페이지부터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의 합 다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반드시 이 공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더 나아가서 요거까지 알면은 좋겠지, 그치? 왜냐면 바로 나올 거니까. 다음 자주 나오는 게 10에 대한 합. 이게 55, 385, 3025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계산하지 마시고 알아두면은 바로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분수. 이게 분모의 곱의 형태가 있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차의 형태로 바꿔줘야 얘를 쭉 나열했을 때 이렇게 소거되는 패턴이 발생하니까. 5분의 1이 아닌데 11분의 1인데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군수를 봅시다. 군수이라는 거는 사실 교육관에서 이렇게 다루는 수는 아닌데 한 번씩 군의 형태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뭐 n 군의 k 번째 n 군의 k 번째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총 4가지가 있을 건데, 보면 첫 번째가 각 군의 개수. 각 군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적 개수. 그 다음에 각 군의 규칙성. 그 다음에 총합. 이렇게.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밑에 보면은 자, 밑에 이제 수열에서 내가 지금 군수열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군수열이라는 표현은 없어. 이게 나오진 않은데, 교육과정이 없는데 보면은 지금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걸 우리가 군을 묶어주면은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줄 수 있을까? 그렇지, 분모 같은 것끼리 이렇게 1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부터 3분의 3, 4분의 1부터 4분의 4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군의 세 번째 하면은 그게 A9가 되겠지. 4군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각 군을 이루고 있는 항의 개수가 n개인 거지. n군의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누적 개수. 누적 개수는 정확히 2분의 n 플러스 1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지금 n이 의미하는 거는 군이야. 이제 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군까지의 누적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n에 4 대입해주면은 나오는 게 10이지 않으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누적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n이 의미하는 건 지금 몇 번째 군이냐 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얘가 궁금한 게 100번째 항이니까 100번째 항이 어디 군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줘야 돼. 몇 군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100 해가지고 보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200 그럴 거야. 그럼 우리가 13의 제곱이 169고 14의 제곱이 196이잖아, 그치?
그럼 n은 14는 안 되겠지. 14 곱하기 15가 200보다 커버리니까 74는 210 될 거니까 14는 안 되고 13까지 되겠다. 13. 그래서 n은 13인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13까지는 다 더해야 되고 그다음에 14군에 다 더하면 안 돼. 그럼 14군에 몇 번째이냐? 14군에 몇 번째냐? 그럼 자 n이 13일 때는 13 곱하기 14니까 얼마야? 13 곱하기 14? 26 곱하기 7? 182인가? 182? 그렇지 182. 그렇지 182. n이 13일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4군에 몇 번째일까? 13군까지 싹 더한 게 얼마야? 지금 우리가 궁금해. 여기에 대입하겠죠. 여기다가 아까 182 나왔으니까 이 값이 그럼 여기서는 얘가 91에 해당하겠지. 91 맞니? 그러니까 제 13군까지 다 더한 게 총 91개 있다는 거야. 항이 총 91개. 이 항을 다 더한 게 제 1군부터 제 13군까지 합이다. 그럼 제 14군에 몇 번째겠어? 그렇지 9번째겠지. 이게 뭐가 된다? A에 100이 된다.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저런 식이다. 지금 보면은 좋은 질문인데 자 1개, 2개, 3개, 4개잖아 그지? 1군, 2군, 3군, 4군인데 이 개수가 정확히 여기 있는 얘랑 일치하잖아 그렇지? 맞니? 그래서 지금 이 n이 의미하는 게 몇 번째 군이냐를 파악하려고 n이라 쓴 거야. 그래서 n번째 군까지 합이 얘잖아. 항의 개수의 합이. 1개, 2개, 3개, 4개 n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n번째 군에는 총 항의 개수가 n개 있을 거라서 그걸 싹 더한 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해되니? 다 더했을 때 100이라는 게 언제 나올지 궁금하니까. 그럼 자, 각 군의 규칙성을 살펴보면은 n번째 군의 분모가 n이야, 그지? 네 번째 군의 분모가 4였고 다섯 번째 군의 분모는 5일 것이고 그러면 14번째, 14군의 분모는 뭐겠어? 14겠지. 그런 친구의 9번째래. 그럼 뭐가 되겠어? 제 14분의 뭐가 되겠지? 이렇게. 또 이해되니? 지금 밑에 이번에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50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제 150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 보면은 얘도 일단 어떻게 얘들을 묶어줄 것인가 보면은 1 있고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에 1, 2, 3, 2, 1 1, 2, 3, 4, 3, 2, 1 이렇게. 그래서 1군 2군 이렇게 3군이 좀 가겠지 이렇게. 자 n번째 군 내에서의 n번째 군 내에서의 합도 나중에 뭐 계산할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게 제 150항까지 합인 거니까 제 150항까지 그럼 제 150항이 뭔지 몇 번째 군에 몇 번째 있는지 몇 번째 항인지 그것부터 파악해 보면은 자 일단 누적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지금 항의 개수가 1, 3, 5, 7, 9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n번째 군의 항의 개수는 2n-1개겠지. 2n-1개. 그래서 우리가 연속된 홀수들의 합은 제곱수이다 라는 걸 저번에 배웠으니까
그거 적용해주면은 나오는 게 n 제곱이 될 거야. 누적 개수가. 누적 개수가 n 제곱. 근데 걔가 지금 151까지 합이니까 150보다 작으면서 150에 최대 가까운 제곱수는 144잖아요, 그렇지? 144.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3번째 항, 13번째 군, 13군에 몇 번째 항까지 더하겠어? 응? 13군에 몇 번째 항까지? 12군까지가 144개였으니까 남은 게 몇 개야? 6개 남았잖아. 그럼 13군에 몇 번째겠어? 그렇지, 6번째겠지? 이렇게. 13군의 6번째 항에 해당하는 그 수까지 앞에서부터 싹 더해라. 싹 합해라. 이거인 거야. 13군의 6번째 항이니까 걔 의미는 A의 150은 얼마나 나오겠어? 값도 할 수 있겠지. 6번째니까 6이겠지? 지금 1, 2, 3, 4 해가지고 총 13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6. 그 다음에 13 찍고 나서 다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n번째 군의 합을 구해보면은 얘가 1부터 n까지가 n부터 n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n-1까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니면 1부터 n-1까지가 2개 있고 n이 1개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1부터 n까지 2배에서 n을 빼주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1부터 n까지의 합에서 그냥 n을 뺄래. 2분의 n 플러스 1에서 n을 이렇게 빼주겠다. 이제 2분의 n 하고 n-를 나오나? 이렇게? 맞지?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도현아 맞니? 1부터 n까지 합이 지금 잠깐만, 2개 되네. 2개. 그래서 지금 얘가 2개잖아. 2개. 2개 있는 상황에서 n을 빼는 거잖아, 그지? 2개 있는 상황에서 n을 빼는 거다. 그럼 얘도 지금 뭐가 나오겠어? n 제곱이 나오겠네, 그렇지? 그 n번째 군까지의 누적 개수도 n제곱이고, n번째 군의 군 자체의 그 합도 n제곱이 되는 상황이야. n제곱이 되는 상황.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의 k제곱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1부터 6까지 합이겠지? 13군의 6번째까지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12군까지의 합은 전부 다 저희 합공식 이용해서 써주고, 나머지 1부터 6까지 합 21 이렇게 더해주면은 답이 나온다. 그래서 k제곱에 대한 공식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분의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25 이렇게 하고, 나중에 플러스 2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2랑 25 계산하면 곱하면은 50이니까 13 곱하기 5 650 에서 20을 더했으니까 답은 671 이렇게. 그래서 교육과정 내 용어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몇 급수도 마찬가지야. 얘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용어는 아니고 실제로 이걸 막 많이 다루지 않는데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몇 급수라는 거는 일단 이제 시그마 형태가 있고, 이 몇이라는 게 의미가 곱한다는 거야. 곱한다. 곱하기야, 곱하기. 몇 급수. 조만간 그 집합할 때도 몇 집합이란 게 있거든. 몇 집합. 몇 집합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통 많이 표현하면은 이렇게 PA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2의 A 이렇게 표현을 해. 지금 몇 집합인데 영어로 하면은 이게 몇이라는 게 파워야. 파워. 파워의 의미는 이제 역시 제곱. 지수에 있는 그런 표현을 쓸 때 파워라는 걸 쓰고, 아무튼 이제 몇 급수라는 거는 이 AN의 형태가 등차 곱하기 등비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 등차 곱하기 등비. 그다음 급수라는 거는 A1부터 쭉 더해가는 거. 그래서 쭉 더하는 거를 이제 무한 급수라고 그러고, 보통 급수라고 하면 그냥 합이야. 합. 수열의 합을 급수라고 표현해. 수열의 합을. 그래서 몇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라. 합이 아니라 합을 구해라. 자, 1, 3x, 5x 제곱 쭉 해가지고 2n-1 x의 n-1 제곱이 있는데, 제 상황에서 일단 x가 1이 아니다라는 건 필요해. x가 1이 아닐 때, 그럼 앞에 있는 이 곱해진 게 지금 등차수열이잖아. 2n-1. 그다음 뒤에는 등비수열이야. 그냥 공비가 x인.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공비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할 거니까 공비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급수를 Sn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공비인 x를 곱해가지고 x 곱하기 Sn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s 곱하기 Sn. 얘는 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쭉 와서 2n 마이너스 3의 xm 제곱 xn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의 xn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고. 그럼 나오는 게 좌변은 1 마이너스 x로 묶어가지고 sn 수 있고, 얘는 1 더하기 2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2x의 n-1 제곱 플러스 2n-1의 x의 n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마지막은 마이너스겠지? 플러스가 아니라 뺐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잘 보면은 여기 이 가운데가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그래서 앞에는 1 그대로 두고 뒷부분이 더하기. 자, 지금 공비가 x인 상황이니까 1 마이너스 x. 그럼 초항은 2x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항의 개수는 n-1개야. x의 n-1제곱. 마이너스 2n-1의 xn.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고 나면은 지금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 상황에서 1-x를 분자 양변에다가 나눠주면은 sn씩 나오겠지? 그래서 뭐 형태는 좀 복잡할 건데 아무튼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나왔을 때 공비를 곱해가지고 빼면은 다소 식을 좀 더 비교적 이 형태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놔두고 밑에 거 가봅시다. 밑에가 좀 더 간단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지금 합을 구해라 했어. 얘 합을 구해라. 얘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보니까 1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2, 5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우리 뭐에 집중하라? 뭐에 집중해야 돼? 이제 공비 얼마야? D가 되겠지. 공비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얘를 SN이라고 하면은 공비 지금 2라 그랬으니까 2 곱해가지고 2 SN 2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하고 와가지고 57 더하기 2 29제곱 더하기 59 곱하기 2의 30제곱.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마찬가지를 어떻게 하라? 빼라. 빼주라. 그럼 마이너스 SN은 앞에 1 있고 뒤에는 2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쭉 와서 2 곱하기 2의 29제곱까지. 마지막은 59 곱하기 2의 30제곱 나오겠지. 그래놓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는 등비수열의 합 형태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 주면은 얘가 앞에 2가 있고 공비 지금 2인 상황이니까 2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지금 얼마야? 4 곱하기 2의, 자, 항의 개수는 29개 되겠지? 29개 29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9 곱하기 2의 30제곱.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번 실 정리해 보면 얘가,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앞에가 2 곱하기 2의 30제곱이야, 그치? 2 곱하기 2의 30제곱. 그럼 뒤에 있는 이 친구랑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57 곱하기 2의 30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SN이 저기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SN은 57 곱하기 2의 30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거만 하면 되고, 좀 복잡한 형태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사실.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이런 형태 나올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보로 나와 있어.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 이걸 우리가 점화식이라 그래. 점화식. 점화식. 그래서 첫 번째 항과 이 점화식을 알면은 우리가 뒤에 항을 쭉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쭉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 일반 항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이 규칙성을 토대로 실제로 이 항들을 계산할 수 있냐? 첫째 항과 점화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항들을 계산할 수 있냐? 그 계산을 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굳이 막 일반 항을 구하려고 애쓰진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일반 항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그런 이제 풍토가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부분은 좀 다뤄주시고 한번 봐봅시다.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울 때 나름 좀 본 적이 있어. 등차 수열 정의를 이용한 관계식. 자, 등차 수열은 뭐야? 등차 수열 정의가. 등차 수열의 정의. 항 사이에 뭐가?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렇지? 그 차를 공차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차를 문자로 뭘 표현했어? 문자? T로 표현했어. common difference 해가지고 공통된 차이 해가지고,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은 공차 D로 이렇게 일정하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다. 그다음 밑에 등차 중항을 이용한 관계식. 등차 중항. 얘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당연히 공차 D로 같을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2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나오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중요하게 관찰하면 되냐면은, 이러한 관계식 나왔을 때, 이런 관계식 나왔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D인 그걸 파악할 줄만 알면 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것만 파악할 줄 알면 된다. 그 다음 밑에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등비 수열도 우리가 정의를 떠올려 보면은 정의가 뭐였지? 항 사이에 뭐가 똑같아야 돼? 항 사이, 그렇지. 항 사이의 비, 항 사이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공비라 그러고 문자로 뭐라 표현했지? R. 그래서 common ratio 해가지고 공통된 비, 이렇게 공비. 그래서 얘는 보면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더니 얘가 r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을 이용한 거.
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 이걸 나눈 거나 an 플러스 1에서 an 이걸 나눈 건 당연히 공비 r로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식 정리해 보면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것이고 an 플러스 1은 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 물론 사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지만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an 플러스 1이 공비가 음수라면은 그러겠지?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귀납법으로 정의된 수열의 귀납법 정의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에서 3을 더한 거래.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제 등차,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3인 등차 수를 이제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AN은 뭐라 쓸 수 있겠어? N은 3n 제 마이너스 1 쓸 수 있겠지? 구하라는 게 A10이니까 A10은 29 이렇게 나오겠다. 다음 두 번째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지? 두 번째 식의 표현은 an 플러스 1이 그 전 번째 항에서 1 곱한 게 나왔대. 그렇지 공비지, 그렇지 공비. 2 곱했으니까 공비가 2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an을 2 곱하기 2에 n-1제곱을 쓸 수 있겠지? 물론 그냥 2에 n제곱 써도 되고. 그랬을 때 지금 구하는 게 2에 10이니까 나오는 건 A10은 1024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3번 이 형태 뭐라 그랬어? 이 형태? 그렇지 등차중항.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의미한다? 등비수를 의미하겠구나. 공차가 2인 왜냐면 이게 두 개 항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AN을 우리가 2n 마이너스 쓸 수 있고 A10은 10가 되겠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겠어? 공비가 6에 3 갔으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A는 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럼 구하라는 A10제곱은 256분의 3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번에는 방금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형태가 아닌데 이런 건 어떻게 푸냐 보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대입이야. 대입하는 거야. 사실 A10이라는 것도 그냥 대입하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기납적으로 정의된 그러니까 점화식이 있고 첫 번째 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입하면 무조건 A10 다 구할 수 있어. 계속 쭉 대입해가지고. 근데 대입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n의 1 대비 보면은 a2는 a1 더하기 2, a3는 a2 더하기 4, a4는 a3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가겠지. 쭉 어디까지? a10까지. 그래서 a10이니까 n에다가 이제 9를 대입해야 돼. 그래서 a10은 a9 플러스 18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한번 쌤이 다 더해볼게. 말고. 그럼 자, a2가 이렇게 양변에 있네. 그렇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어. 이게 소거되겠지 이렇게. a3도 마찬가지 소거돼. 그래서 쭉 이렇게 다 소거된단 말이야. 남는 게 좌변에서는 a10이 남고 우변에는 a1 남겠네. a1이랑 2부터 18까지 합.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면은 얘가 이렇게 다 소거될 거니까 a10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뭐가 되겠다? 2 k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a1이 1이니까 91이 나오겠지? 1부터 9까지 합이 45니까 그럼 두 배면 90, a1 1 이렇게. 그래서 추후에 좀 더 명확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뒤에 n에 관한 식이 있다면 n에 관한 식이 이게 더해져 있으면은 즉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 방금 패턴을 일반화해 가지고 an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는데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또 다룰 거야. 핵심은 an에 관한 점화식의 형태에서 뒤에 fn이 더해져 있는 형태라면은 우리가 an을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여기 핵심이고 그럼 밑에 가봅시다. 이번에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가봅시다. 대입해가지고 1부터 쭉 대입할 건데, 자 n이 1일 때는 a1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an 플러스 1이 2배하고 1도 안 돼. 2배하고 1도. 2배하고 1 했으니까 3. 2배하고 1 했어. 7. 2배하고 1 했어. 15. 2배하고 1 했어. 31. 2배하고 1 했어. 63. 127.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 나열했을 때 얘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1, 3, 7, 15, 31 이를 보니까 2의 n제곱에서 1을 뺀 형태다 라는 게 좀 보이니? 2의 n제곱에서 1을 뺀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an이라는 거를 그냥 바로 2의 n제곱에서 1을 뺀 형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실제로. 아니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항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는 보면은 2가 증가했고 여기는 4, 여기는 8, 16, 그 다음에 32, 6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형태야. 그럼 우리가 an이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2의 n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의 n 제곱. 지금 a1이 1이고 요거 식을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바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바로 보인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차에 주목해서 이 차가 항 사이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냐. 이렇게. 이해했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자, 수열 AN이 A1은 1, A2는 5,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그랬을 때 A 670의 값을 구해라. 이걸 일단 한번 나열해 보자. 1, 5. 자, AN 플러스 2라는 게 AN 플러스 1에서 N을 빼는 거야. 즉 내가 지금 궁금한 항을 구하려면 그 전항에서 전전항을 빼라. 그럼 얘가 4. 다음 4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4 뺐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빼면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그 다음 마이너스 1. 아, 얘가 이렇게 쭉 반복하겠구나. 그치? 즉 반복된 패턴이 1, 5, 4, 마일, 마로, 마오, 마사 이렇게 계속해서 6개씩 반복하겠네. 그럼 670을 6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게 너무 명확히 잘 보이니까 4라는 거는 여기 네 번째, 즉 마이너스 1이 되겠네.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규칙성을 찾아준다. 규칙성. 사실 이 기하학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성을 파악해가지고 규칙성을 이용해서 해결한다. 규칙성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670번 다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규칙이 있겠다. 그걸 파악하자. 밑에 자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려서 평면을 분할하려고 한다. 이때 n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눠진 영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돼 있어. 자, 그럼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라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은 그 전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 돼.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자, a1은 2인 상황에서 지금 평면이 지금 두 개로 변화된 상황에서 얘가 새로운 직선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지금? 이 두 개가 둘로 분할됐지. 둘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총 4개 있는데, 그치? 4개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지금 분할된 게 몇 개 있어? 이 4개 중에서 분할된 게 여기 하나, 둘, 3개잖아, 그치? 좀 3개.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또 뭔가 하나를 추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몇 개 추가되겠어? 4개 추가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어. 그러면 만나는 평면의 영의 개수가 서로 다른 영의 개수가 4개 되겠니? 4개?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즉 4개가 추가될 거야. 그래서 A4는 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니? A4는 1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1은 2에서 2개 더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엔 3개, 그 다음엔 4개, 그 다음은 5개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서 뭘 더한 걸까? 그렇지, N 플러스 1 더한 거겠지?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잘 관찰하면 된다. 그럼 A6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이건 뭐 일반항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A6 구하라는 거니까 뭐 A4, A5, A6 있을 때 A4가 아까 11이었잖아, 그지? 11. 그럼 A5는 얼마 더해야 돼? 5 더해야겠지. 그럼 16. 그럼 A6은 22가 되겠네. 6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동아리에 참석한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했대. 모두 한 번씩. 그럼 A1, A2는 구하라. 이건 쉽지. 자, 혼자 있으면 악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 하는 거 말고, 그치? 그거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없어. 그다음 A2는 1이겠지? 그럼 사실 우리가 이거는 AN도 구할 수 있잖아, 사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n명이 있을 때 악수하는 총 횟수. 그렇지. 그게 결국에는 n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NC를 할 수 있겠지? 제가 지금 2분의 n-1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구하래. 그럼 자, n명 있었을 때 그 상황과 한 명이 더 추가된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몇 번씩이나 추가될 것인지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미 n명 있을 때 n명 다 악수 끝냈어. 근데 한 명 더 왔어. 그럼 그 한 명이랑 나머지 n명이 전부 다 악수에 한 번씩 해야겠지. 네. 그치? 그러면 AN 플러스 1과 AN은 어떤 관계식겠어? AN에다가 얼마 더해야겠어? 플러스 N, 그치? 더하기 N 이렇게. 왜냐면 n명끼리 이미 다 악수했으니까 나머지 한 명 추가된 사람하고만 나머지 n명이 한 번씩 악수하면 되니까 그런 게 총 n명이 있으니까 AN 플러스 N 이렇게. 다음에 A10이란 건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AN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4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정각에 이어서 봅시다.